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소장 전미선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는 암 생존자를 어떻게 지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암 생존자라 하면 암으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윗단에 보면 90년대 초에는 5년 생존율이 10명 중에 4명. 그렇지만 아주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70%까지 갑상선 포함해서 물론 뺀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지지는 않아서 3명 중에 2명이 5년을 사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살표의 위암 맨 첫 칸을 보면 제가 표시한 이유는 예전보다 위암은 더 가파르게 그 5년 생존율이 향상된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기 검진이고 요즘에는 위암 수술, 이렇게 개복하는 수술이 많이 줄 정도로 내시경으로 그저 작은 거를 떼어내는 것이 조기 검진 내지는 그 전 단계에서 없어져서 이렇게 5년 생존율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폐암 쪽에 제가 표시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최근에 와서 특히 저 진한 보라색이 툭 튀는데 예전에 폐암 같으면 1기, 2기면은 5년 생존율이 뭐 60% 정도, 3, 4기면은 몇 개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봐도 4기 전이성 암 환자도 요즘에 그냥 완치된 채로 사십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일상화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이 발달되어서 혁신적인 그런 발달로 이렇게 폐암의 이제 성공률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췌장암 같으면 여전히 찾기 힘들고 말기에 발견되고 수술이 안 되면 뾰족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외국과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만 봐도 점점 5년 생존율 거의 모든 암에서 엄청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특히 간암, 위암은 더 빨리 많은 향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위암 수술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야 될 정도로 많은 경험과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암종별 유병자 분류를 보면 갑상선을 제외하더라도 위, 대장, 유방암 환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제가 암 생존자에 관심이 있어서 왜냐면은 치료하다 보면 이제 암 치료 후에 치료하면서 힘들고 좀 고통이 좀 있는데 이런 환자를 이제 도와주고 하는 시스템 필요하다고 해서 관심 갖고 공부했을 때 그때 우리 총 유병자 수만 140만 명 한 게 과연 몇 년 전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90만 명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생존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느냐 용어의 암 경험자, 극복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토의한 바에 의하면 외국에서도 정의된 캔서 서바이버 그래서 그냥 생존자, 진단 후에 치료 중이건 그 이후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왜 그러냐면 도움이 필요한 거는 어느 시기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암 생존자를 위해서 어떤 도움 주고 어떤 효과 있고 이거를 하는 시범 사업은 일단 좀 작은 규모의 치료 종료 후에 환자를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넓혀질 수는 있고 특히 소암을 포함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포함돼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은 이제 더 이상 죽을 병 이렇게는 아니고 만성 질환으로 환자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예방부터 아주 시작한 암 관리 사업 나라에서 암에 대해서 법을 따로 만들고 했을 때 예방사업, 검진,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몇 년 동안은 호스피스를 해서 말기암 환자 돌봄으로 주로 이제 많은 역량을 키워왔고, 대학병원에서는 진단 치료는 이미 다수의 많은 곳에서 좋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교육과 이런 데 서포트하는 것들을 나라에서 이제 장치를 마련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말기암 환자도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간에 좀 관리가 저희가 소홀했던 생존자에 대해서 부작용 내지는 더 건강 증진을 위한 지지를 해야겠다 하는 이슈가 이제 널리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 일단 얘기 드렸고, 고령화 때문이건 플러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젊은 사람들에서 이런 사회적 비용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삶의 질 어떻게 일상에서 돌아가는 삶의 질 개선도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를 케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앓으면 첫 번째 환자는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는데 암도 예외는 아닙니다. 옮기지도 않았고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는데 제 환자 중에는 옆집에서 진단받은 걸 알고 돕는다는 게 음식 갖다 주면서 문 앞에 놨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문을 똑똑 두드리고 얼굴 보고 줬을 걸. 물론 한 예라고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환자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하려면 우리 모든 일반인들이 나의 일, 모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한다면은 생활 습관, 우리가 암을 앓지 않은 일반인들이 하듯이 암 걸린 분도 같은 수칙을 유지하면 거기에서 더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2차 암 아니면은 그런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적 관찰,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하시고 계십니다. 플러스 치료 때문에 생긴 부작용 아니면 동반된 만성질환 관리를 또한 우리가 암 치료하는 분만 아니라 다른 주치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도 주고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불필요한데 돈을 쓰거나 아니면은 노력을 하시지 않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질적 관리로 병원비가 감소하고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특히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암 생존자 통합 지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5년, 10년 제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면 이분들은 인터넷에 아니면 주변에 이 팔랑귀로 들리는 것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오늘도 체리 가루를 먹을까, 또 어떤 분은 즙을 받았는데 드셔야 되나, 이런 거를 여쭤보는데 근거 없는 것으로 건강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 있는 거를 저희가 자꾸 교육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병원에서 신체 건강만 관심을 주로 가져왔었죠. 그렇지만 우울, 불안, 이런 정신 건강이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플러스 삶의 질에도 영향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까지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되기 위한 하나의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딴 병원에서도 했는데, 저희가 한 소그룹에 정말 깊은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면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겠다. 우선 환자부터 만성질환이고
의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질환이니까 그냥 치료 끝났어요가 아니고 좀 더 덜 봐야겠다. 뭐를? 아니면 일반인도 죽을 병이 아닌데 그럼 같이 어떻게 하지?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이분들이 잘 돌아오게 심리 지원을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환자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미래를 계획해야 되냐? 이것이 이제 전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잡한 그래프인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한 암 생존자, 그 핑크색 안에 보면 암 치료하고 지금 질병 없는 상태를 대부분은 관리하고 그들을 어떻게 주치의와 함께 하느냐의 이슈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재발해도 다시 치료받고 또 다시 질병 없이, 아니면 있어도 5년, 10년, 20년 사시는 분도 있어서 암 생존자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더 포괄적으로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표는 환자 중심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나 뭐 많이 필요해요, 여기 아파요, 뭐 등등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분은 이 피로가, 제 환자 한 분은 폐암 수술하고 피로했습니다. 그러면은 피로도를 이유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분은 치매 어머니가 걱정돼서 치매 어머니를 멀리 있는 분을 가서 돌보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는 도와드렸던 게 요양보호사와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이 이제 가족이 돌보게 하는 시스템하고 환자한테 꼭 같이 안 있어도 효도 충분히 하십니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예를 들었지만 증상이 그것만, 증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배경에 있는 이슈까지 같이 돌봐드릴 때 환자들의 삶의 질, 나아가서는 다른 것도 훨씬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암 전문가 그룹에서는 암 환자의 그런 괴로움, 디스트레스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처럼 모든 암 환자는 올 때마다 루틴하게, 의무적으로 이런 괴로운 정도를 파악하고 그분의 그 어느 점수 이상이면 좀 더 깊은 상담받고 도움받도록 하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범 사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지사업, 통합지지센터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디스트레스 정도가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점수로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슈가 뭔지까지 파악해서 돌봐드리고자 하고 몇 가지 설문지와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국립암센터까지 해서 우리나라 13곳에서 통합지지사업센터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오시면 상담을 해서 좀 더 깊은 환자 개개인의 습관부터 증상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서 건강하고 또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각 병원에서 지역암센터에서 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은 중간 결과를 보면 거의 반 이상에서, 물론 치료 끝나자마자 환자도 있고 오래된 분도 있지만 올 때는 다 문제가 있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중증도 이상의 디스트레스가 반 이상에서 있었고 특히 피로도가 가장 흔한 호소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신 분, 안 가지신 분 다 같이 피로감 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고 거기에 맞춤형 케어 플랜을 세워서 돕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평균 5개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잘 상담하고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약 저약 받고 환자는 나아지는 줄 모르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잘 파악함으로써 환자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받고 스스로 이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의 지지센터 장윤정 박사분이 한 슬라이드를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암 생존자 지지는 암을 넘어서 새로운 일상으로.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전문가 양성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디지털 플랫폼 만들고 한다면, 저희 같이 권역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이들을 개개인 상담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역 주변에 전문가들을 교육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지역사회에 더 넓게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잠시 더 얘기 드리자면, 중요한 이유는 금연, 금주가 중요하듯이 생활 습관, 거기에 먹거리까지 포함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암 요인의 거의 4분의 1, 아니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은 저희가 함께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 이게 복잡한 그림 같지만 암이 발생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겉에는 그런 과정의 요인이 되는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까만 글씨로 했듯이 공통 요인은 거의 비만, 또 우리가 지방이 많으면 거기에 딸려오는 염증, 그 다음에 운동량 내지는 신체 활동량,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등등이기 때문에 다 보시면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암 예방에. 그래서 1차 예방으로 이러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다음에 잘 움직이고 운동을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그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데이터가 플러스 돼서 저희가 환자한테 또 관리해 드리는 게 수면, 잠을 잘 주무시는지 아니면 충분히 자는지, 그리고 우울, 불안 내지는 피로도 등을 함께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생활 습관 중요하다 하는데, 일반인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식단과 활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 후에 5년 후에 봤더니 유방암, 대장암 대부분의 암에서 3분의 1 내지는 3분의 2 감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이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생활 습관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있어서 암 생존자에게 왜 우리가 예전처럼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은 재발 없이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암연구소의 예방수칙을 보면 체중 조절 잘하는 거, 왜냐하면 데이터가 비만 자체로 13가지 암이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리고 적극적인 신체 활동, 우리가 뭐 일하면서 놀면서 신체 활동하기 때문에 꼭 운동만이 아닌 그런 이렇게 움직이면서 노래는 못하지만 약간 숨차게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활동을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예방된다고 하는데, 물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는 거 강조하고, 3번, 4번은 골고루 먹되 이 패스트푸드, 가공 음식, 가공 육류 피하는 거, 그리고 5번은 단백질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붉은 고기를 덜 먹자는 거지 고기를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단 음식, 뭐 우리가 과자, 케이크, 그다음에 청량음료 이런 거는 우리가 먹는 순간 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올라가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술은 안 먹을수록 좋고요. 암 예방을 위해서 보충제 먹는 것이 도움된다는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드시는 거고,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비타민 D마저도 모자라는 분만 드시는 거로 돼 있고, 최근에도 보면 과해서 좋다는 거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의 그 권고를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